구정 연휴 첫날에 세계 최대 시총인 엔비디아가 하루아침에 17% 폭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딥시크 충격인데요. 이 딥시크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딥시크 사용 제재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용 제재는 유럽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라는 그런 명목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 딥시크 사태는 굉장히 지금 핫 이슈예요. AI 쪽 관련돼서 굉장히 핫 이슈인데, 오늘은 이 딥시크의 의미와 이 딥시크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2년, 5년 후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딥시크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른 자료에도 많을 테니까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딥시크는 순수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딥시크 창업자는 오픈 AI의 85년생 샘 알트먼과 동갑내기인 량원펑이라는 순수 중국 사람이에요. 굉장히 너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이 딥시크가 지금 의미를 받고 있고, 량원평은 지금 중국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좋은 GPU, AI들은 대부분 GPU에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이 돕니다. 이 좋은 GPU를 공급하지 않았거든요. 엔비디아의 굉장히 좀 낙후된 칩인 H800이라는 모델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H800이라는 낙후된 GPU를 사용해서 AI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낙후된 GPU를 갖고도 굉장히 뛰어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오픈 AI의 어떤 최고 모델들과 유사한 성능을 낸 것이 지금 핫 이슈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딥시크가 주장하기로는 약 80억, 그리고 약 2개월의 시간으로 딥시크의 R1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딥시크는 기존에 많은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 비용을 치면 80억과 2개월보다는 훨씬 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그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더 저렴한 약 10% 이하의 비용이 들었다는 게 관건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 희망의 빛입니다. 무슨 얘기냐? 딥시크는 앞으로 누구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AI 모델의 춘추 전국 시대의 개막을 열린 그런 사태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는 스푸트니크 사태, 스푸트니크 모먼트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건 옛날에 미국이 인공위성을 막 개발하고 있을 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미국은 자부했어요. 미국의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소련이 먼저 1957년에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쌓였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후 미국은 이제 각 잡고 인공위성에 기술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우주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AI 모델에 대해서는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속도로 AI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딱 지금 이 시대에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AI 기술들은 더 저렴해질 거고, 더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고, 더 가벼워질 겁니다. 여기서 가벼워질 거라는 건 핸드폰에서도 엄청난 파워의 AI 엔진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AI 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떠한 시대냐를 조금 다른 패러다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휴대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모두가 다 하드웨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휴대폰은 어떤 칩셋을 썼고 어떤 카메라를 썼고 엄청나게 하드웨어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의 하드웨어를 보고 휴대폰을 사지 않습니다. 이미 하드웨어 경쟁이 끝난 거죠. 하드웨어 경쟁이 끝난 다음에는 뭐가 열렸죠? 소프트웨어 경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등등 이제 소프트웨어 각축전이 열렸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컨텐츠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여러분도 아마 다 보실 거예요. 이제는 넷플릭스가 중요하고 유튜브가 중요하고 디즈니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재밌는 컨텐츠가 그 위에 올라가 있나를 보고 사용자들은 다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AI 모델의 각축전이 막 도래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1년, 2년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I 기술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점점 더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얼마나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속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AI 모델을 통해서 AI 콘텐츠들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로 본인의 브랜딩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냐. 앞으로 이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딥시크의 영향력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2년, 5년 후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컨텐츠 경쟁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